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형입니다. 지난주 제가 중국의 GDP, 경제성장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 예상보다 조금 안 좋은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 정도의 성장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2분기 중국의 경제는 0.4% 성장하는 데 그쳤죠.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뉴스 보도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 이후로 또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를 했다,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역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역성장을 한 번 더 기록을 했다면 정말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이번에 어떤 부분이 중국의 2분기 경제를 끌어올렸고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와 동시에 또 어떤 부분은 계속해서 부진했기 때문에 경제 지원책이 계속될 거다라는 기대도 함께 있었던 저는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가 더 많이 생길 만한 부분과 그리고 예상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대보다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중국 쪽 말씀드릴 때 언급드리는 게 부동산인데 중국의 부동산이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시위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6월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또 마이너스 5.4%라는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벌써 4월, 5월, 6월 3개월 연속으로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보면 2021년 초부터 지금 16개월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우리가 부동산을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듣지 않았죠. 그리고 5월에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단행한 부동산 대출금리 한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6월에 잠깐 부동산 거래량이 반짝했지만 지표상으로 찍히는 건 결국에는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부동산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부동산 가격 역시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의 부동산 가격도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개발 투자처럼 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똑같이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이나 서울 중에서도 주요 핵심 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딘 반면에 그 외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해주는데 1선 도시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더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더 이상은 추가 하락하진 않고 있는데 문제는 2선 도시와 3선 도시, 즉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결국에는 중국의 부동산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불거지는 그런 사태들이 바로 2, 3선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들의 가계자산, 물론 평균치입니다. 가계자산의 4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역시 40%가 토지매각 사용권, 즉 토지 장기 임대에서 수익이 벌어들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재정이나 아니면 가계 재정 역시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단순히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하겠다,
특별국채를 더 많이 찍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체를 뜯어보면 소비의 비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즉 내수 소비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런 투자로도 과거처럼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냐면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오히려 건자재, 철강, 부동산,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 위주로 자금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패턴, 분명히 경제 지표는 좋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은 그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아마 영상을 계속 봐주신 분들께서는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5월 지표가 발표됐던 6월 중순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부동산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경제 지원책이 더 강해지겠거니 라고 하는 기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장주 쪽은 조금 최근에는 부진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투자 관련된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지표가 부진할수록 오히려 경제 지원책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기대가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저희가 수요일 저녁쯤에 업로드가 될 텐데 수요일 오전에 중국의 기준금리격으로 해석이 되는 LPR 금리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LPR 금리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금리인 MLF 금리는 사실 지난주에 동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동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침체 사이클이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5월에 보여줬던 부동산 대출 금리 하한을 내려주는 방식은 추가적으로 더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 더 같이 뒤에 말씀드릴 소비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저축이 많이 올라갔다. 사람들이 오히려 저축을 더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충격만 덜해진다면, 코로나와 같은 충격만 덜해진다면 우리가 소비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내외 충격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부동산에서 개선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40%가 더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는 이상 60%의 돈을 더 쓸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 역시도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위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소비 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6월 소비는 어땠느냐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행히도 부동산 지표가 망가진 것만큼 소비가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요. 락다운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가전이나 스마트폰,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가장 핵심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행히도 중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소매 판매 지표를 가장 크게 끌어올렸던 건 자동차였습니다. 사실 3, 4월 락다운 충격 때문에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4월에 한 30% 이상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6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의 증가를 이끄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로 사실 자동차 판매 말고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소매 판매 역시도 4개월여 만에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나름 상품 소비 쪽에서는 중국인들이 돈을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움직임이 조금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항목을 몇 개 보니까 의류나 신발 같은 게 4월에 마이너스 23%였다가 6월에 1.6% 조금이나마 반등을 했고요. 화장품 역시도 4월에 22% 급감을 했다가 6월에는 8.1% 정도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7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락다운 얘기가 나오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여행객들이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동태적 제로 코로나 때문에 충격은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6월의 소매 판매 지표가 7월과 8월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장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나름 뭔가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가 조금만 괜찮아져도 계속해서 오프라인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을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정책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책의 효과도 계속해서 반감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더 많이 끌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소비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라는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빠지는 흐름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3, 4월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6월 중순에 5월 경제지표가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와 충족이 한 사이클이 지나갔고요. 이젠 다시 한번 기대가 생기는 가운데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뭔가 시그널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떤 모습을 그리고 어떤 톤으로 어떤 어조로 앞으로 하반기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단기적인 이벤트로는 7월 하순경, 정확히는 7월 말일 것 같아요. 7월 말쯤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국 회의입니다. 4월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장중에 정치국 회의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5월과 6월에 강한 경제 부양책 그리고 주가 반등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7월에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회의록이 발표되고 나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최근 중국 시장이 조금 흔들리곤 있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탐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좋다라는 의견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